예, 김종훈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재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향후 남아있는 이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뭐 위험 요소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어제 대법에서 나온 굉장히 유의미한 그 기사 내용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뭐 근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독립지사와 순국 선열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이 독립투사 머리 위에 잠들어 있는 국가공인 친일파들의 파묘, 요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금 유튜브까지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9년에 MB 시절에 친일 반민족행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서 국가에서 공인한 국가공인 친일파 1005명, 원래 1006명인데 한 명은 논란이 있어서 제외됐고 1005명이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되고 발표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12명이 원래 11명이었는데 백선엽이 2020년 7월 10일 날 죽고 나서 7월 15일 날 대전현충원 장군 이묘유거 555번 무덤에 홍범도 장군의 머리 위에, 이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 잠드는 바람에 12명이 됐어요. 홍범도 장군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 국가공인 친일파의 파묘를 정말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현충원 투어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그 선고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게 뭐냐면은 2009년에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막 소송 걸고, 여러분 그 논란이 된 이화여대 총장, 국가공인 친일파 김한란, 여기 후손들도 뭐 난장판이었어요. 계속 여러분 소송 겁니다. 이 결정 잘못했다고. 우리 저기 집안의 저 김한란 총장은 절대 나라를 배신한 사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다 패소해요. 왠지 아세요? 이미 그 결정이 되기까지 그 1005명의 여러분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적으면 10페이지, 많으면은 한 30페이지까지 한 명 한 명의 기록들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A4용지 여러분 10페이지, 20페이지를 채울 정도의 국가공인 친일파로서의 행적들이 명밀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아무리, 심지어 여러분 저 같은 일개 기자도 김한란의 여러분 친일 행적에 대해서 찾으려고 내가 마음먹으니까 뭐 수두룩해요. 계속 나와. 왠지 아세요? 신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소년들에게, 소녀들에게 천황폐하의 고갱, 손과 발이더라고 외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연대 총장 백낙준, 이대 총장, 그리고 누구예요? 제 김한란 고대 총장 여러분 누굽니까? 김준엽 선생은 나중에 정말 전두환에 맞섰던 위대한 광복군인 거고, 고대를 여러분 보성 전문학교를 사서 고대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인촌 동아일보 여러분 창업자, 그리고 채널A를 여러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김씨 집안 아니에요? 인촌 김성수 이하. 원래 김성수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저 한국전쟁 기간에 이승만 밑에서 부통령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박정희가 이제 군사 반란으로 여러분 5.16으로 정권 잡고 나서 독립유공자들에게 서운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인촌 김성수에게 여러분 독립유공 표창을 내립니다. 예, 독립운동가. 그 여러분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국 공로 훈장을 받는데, 동아일보를 창립해서 언론의 그 언론 지형에서, 물론 동아일보가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데 동아일보는 어쨌든 가늘 해서 언론을 이끌었고, 그리고 보성전문학교를 통해서 고려대학교를 통해서 민족사학을 길렀다는, 요게 주된 독립유공자로서의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이미 김성수가 친일 행위를 했던, 특히 뭐 일제강점기에 군용비, 그 전투기, 이건 백낙준도 마찬가지고, 막 김한란도 서로 막 친일파들끼리 경쟁적으로 했던 거예요. 막 그 쇠가 부족하니까 막 연대 총장 백낙준은 기독교 장로회를 이용해 가지고 뭐 장로기 애국기 헌납 운동을 하질 않나. 이제 김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용기가 소위 말하는 철이 부족하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철이 부족하니까 이
이 비행기를 여러분 그 건조할 비용을 막 모금을 해가지고 저기 일제에 바치고, 그다음에 학도병들에게 막 자기가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전선으로 나가라고 막 연설하고, 이런 행위들의 기록들이 쭉 남아 있어요. 근데 1960년대 독립유공자가 서운받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친일파들이 많이 남아있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죄하지 못했죠, 제대로. 이게 여러분 켜켜이 쌓여오다가 63년에 그렇게 됐고, 2009년에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6년, 47년. 그 정도의 반세기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행적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고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촌 김성수, 고대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동상이 세워진 인촌 김성수의 여러분, 예, 그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 근데 여러분 서훈은 언제 취소된 줄 아세요? 바로 취소되지 않았어요. 국가공인 친일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취소 안 됐어. 탄핵으로서, 박근혜 탄핵으로서 정권을, 촛불 정권을 탄핵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에야 드디어 여러분 인촌 김성수의 서훈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되고 10년 뒤에야, 9년 뒤에야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일단은 2009년에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이 되자마자 지금의 여러분 동아일보 회장, 채널A 회장인 인촌의 증손이에요. 증손, 손주, 증손자. 그 김재호 회장이 이 인촌 측에서 일단 먼저 이 국가공인 친일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게요. 근데 여러분 기록이 명징하다니까요. 너무너무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안 된다고. 당연히 거부하죠. 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소송 패소.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취소해버렸으면 됐는데, 서훈을 근데 박탈했어야 되는데 서훈을 박탈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때야 그 서훈이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촌 김성수 측에서 특히 이 김재호 회장이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소송을 걸어요. 이미 국가공인 친일파로 명징한데 서훈은 박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소송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되게 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연히 오늘 그게 2018년 2월에 소송 결정이 나고 그 뒤로 소송을 계속 걸고 1심과 2심을 걸고 오늘 드디어 3심 대법에서 소송 취소는 부당한 게 아니라고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소송 취소는 정당한 거라고. 왜? 너무너무 명징한 친일 기록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김재호 측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장을 한 줄 아세요? 인천 측에서 우리 증조부의 공적이 과오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훈 취소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의 행적이 새롭게 밝혀진 게 아니고 이미 서훈 1963년도에 서훈할 때도 공적심사위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왜? 소위 말하는 공적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해방 후에 공적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친일행위를 하다가 독립수사를 위해서 이게 목숨을 걸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명징하게 여러분, 명징하게 해방될 때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친일파 민족반역 행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여러분 소위 말하는 공적이 있다고 친일 행위를 엎어버려요? 그 다음에 서훈을 그것도 여러분 일반 훈장도 아니고 독립유공 표창을 받았는데 이거를 여러분 해방 후의 행적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이 서훈 취소가 잘못됐다고요? 와. 그러니까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친일행위를 했으면 최소한 제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진 않을게요. 근데 다만 이해승,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들이 여러분 땅 찾겠다고 국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고 지금 인촌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여러분 이렇게 소송하고 서훈 취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서훈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무덤 자체가 찾을 수도 없어서 방치되고 얼마나 많은데요. 현충원에 가면은
국가공인 친일파 발밑에 시신도 없고 후손도 없어가지고 손바닥만한 위패에다가 이름 석자 올려놓은 독립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 인촌 김성수는 친일 행적에 비해 그 업적이 많으니까 서운 취소가 부당하다고요? 저는 아마 오늘 대법에서 이 글을 받아들였으면은 정말 저 이민 갔을 것 같아요. 정말. 그나마 여론이 무서운 거 알고 이 친일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뜨거워하는 걸 아니까 대법에서도 이런 판단을,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을 이렇게 내린 거지. 저는 이거를 소송을 청구하는 그 친일파의 후손들 자체의 행위도 말도 안 되지만 이걸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런 행태? 솔직히 오늘 진짜 제일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 이를 어떻게 보도할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국가공인 친일파에 대해서 정말 열을 올리면서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7차의 현충원 투어를 했고 5월 4일날 11시에 38차 현충원 투어를 한 250명에서 300명이 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예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현충원에 있는 국가공인 친일파, 독립수사 머리 위에 잡는 친일파들을 여러분 정말 파묘하기 위해서요. 그거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현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현충원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의 예산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기념물들이 곳곳에 여러분 산재돼 있어요. 인촌 김성수 여러분 동상이 고려대에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과천의 서울대공원 앞에 정문에 인촌 김성수의 수미터짜리 정말 거대한 동상 좌상이, 그것도 누구 옆에 있는 줄 아세요? 단재 신채호 동상 옆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소위 말하는 개 같은 현실이에요. 이것조차 못 바꾸는 거? 그래도 제가 진짜 고마운 건 여러 시민들, 관심을 갖는 여러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여러분 발전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당장 파묘를 하거나 이거를 파괴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의 행적이 뭐냐? 그 인촌 김성수의 동상 앞에다가 정말 A4 용지 사이즈보다 살짝 큰 행적비 하나 세워놨어요. 행적비. 그 행적비가 여러분 뭐예요? 인촌 김성수가 소위 말하는 그 걸어온 길, 2009년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파로 선정이 됐고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그 행적비, 안내문으로 표시돼 있어요. 정말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요만한 진짜 A4 용지보다 살짝 커요. 그거 하나 언제 세웠어요, 이게? 정말 인촌 서운 취소되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노력과 노력이 결부돼서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나마 역사의 여러분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촌에 대해서 김성수에 대해서 그 자녀들 데리고 어린이대공원 온 사람들, 서울대공원 온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야 위대한 독립운동가야, 위대한 언론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안내문이 그나마 새기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친일행위를 이렇게 극렬하게 했구나, 민족을 배신했구나 라는 걸 그나마 뒤늦게라도 알 수 있게 된 게 제 개인으로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도 막 다음 주에는 안동 만주로드 답사 사전 답사 기념으로 안동 투어를 여러 시민들과 함께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강연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5월 4일 날 현충원 투어가 예정이 돼 있고 뭐 5월 달에 그 중국으로 떠나는 그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이 예정돼 있고 5월 말에는 한림대학교 대학원 특강이 있고 뭐 그 다음 날에는 5월 말에는 제 덕성여대 사학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특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일개 학사예요. 학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위 말하는 이 애국지사 독립투사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계속 요거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야 조금 시간이 좀 이제 벌써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꿈을 꾸는 선생님들이 옆에 조금씩 생긴다는 게 제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큼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저 같은 놈 불러주는 우리 선생님들 고마워서라도 꼭 갑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말 건강히 보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